2022년 하반기부터 망고쌤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과연 정확했을까요? 모두가 하락을 외칠 때 망고쌤은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비관을 이야기할 때 저는 용기를 내라고 말씀드렸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을 뇌피셜이 아닌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영상을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도 4월달이 금리의 정점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4분기 가을 지나면 수도권 인기지역이 보합세거나 강보합 조금 오른다는 거죠.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반등을 하는 거죠. 반등.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게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다주택자들은 포트폴리오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주택이나 1주택자 분들도 장기적으로 실거주하기에 좋은 곳으로 갈아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총평을 하자면 어제 나온 부동산 정책 되게 급진적이고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풀어주는 것 같긴 한데, 요걸로 부동산 시장이 급 반등할 거다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다. 여전히 집은 오를 것 같을 때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집이 안 오를 것 같다는 거죠. 금리 때문에 집이 안 오른다는 거지. 첫 번째 포인트가 금리라니까요. 금리가 언제 떨어질 거냐.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 그때 생각해도 되니까 좀 더 기다리셔도 돼. 내년에 결정하셔도 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금리는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이 순간이, 이 현재가 영원할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 금리가 계속 이렇게 높을 것 같아? 10년이고 20년이고?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다 무의미한 거였고, 우리가 그때 왜 그렇게 너무 마음을 비관적으로 가지고 있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이야기가 성지순례가 됐으면 좋겠다. 계속 더 떨어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분명히 이게 내가 봤던 가격, 예전에 봤던 가격보다는 싼 것이 분명하지만 이걸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달려갔는데 내가 보고 왔던 가격보다 몇 천이 더 올라가 있으니 좀 더 고민하게 되고,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 오르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길게 보면 가격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집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심리적 안정,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보통 12년 정도는 그 동네에 사시게 되는데, 우리가 좋은 곳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일단 학군지나 아이들 키우기 좋은 데로 가게 되면은 12년 동안은 거기에 머무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열심히 아이들 키우고 돈 벌고 하다가 보면 세월 사실 금방 가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언제가 싸고 언제가 비싼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고, 실제로 실거래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대단지 기준으로 25% 이상 빠진 것 같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대단지 기준으로 25% 이상 빠진 것 같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졌습니다. 자, 수도권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국 어딘들 그렇지 않은 데가 있겠습니까만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안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집은 하나 있는 게 좋은데 지금처럼 급락이 크니까 최고가 대비로 25% 30% 정도는 싸게 사는 거니까 실거주 생각이 있고 장기적으로 거주하신다면 자기가 그동안에 고민하고 있던 곳들을 한번 둘러보시고 가족들과 상의해보는 것도 좋은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5년 10년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오르고 내리는 것을 봤다. 불같이 오르는 것이 7, 8년 되다 보니까 내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지만 1년 6개월 동안 우리는 많이 내리는 것을 봤다. 시장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 것인데, 내릴 때 용기를 가질 줄 알고 오를 때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는 것이 공부다. 여러분들도 오를 때 두려워할 줄 알고 내릴 때 용기를 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 1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어떻게 대비해? 나의 대출 금리가 맥스로 1%더 올라갈 수도 있다. 집값은 10%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도 내가 버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집을 홀드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월 달부터 계속 얘기해. 3, 4, 5월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에 되게 좋은 시기다. 3, 4, 5월이.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을 사시는 분은 지금 대출금리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변동금리인 경우에. 그리고 집값도 내가 상가격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오케이 하면 사시는 거야. 길게 보면은 결국 집값은 오르니까. 그렇죠? 장기전이라는 거죠. 금리 피벗이라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방향을 내리는 방향에서 올리는 방향으로 바꿀 때 이렇게 한동안 동결을 하지 않습니까? 금리의 방향을 바꿀 때는 한동안 쉬어가는 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려면 속도가 0이 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2월, 4월 이렇게 피벗을 하고 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내려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내려가겠죠. 근데 이때처럼 속도가 빠르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급한 반등도 안 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바닥 끼고 혼조세일 때는 이게 상승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 길게 놓고 보면은 결국 집은 오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이 바닥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많이 돌아보시는 길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5천만 원 1억 오른다고 해도 길게 놓고 보면은 상승의 초반이기 때문에 10년 오른다고 가정하면 1, 2년을 놓친 거예요. 그래도 1, 2년 동안은 상승이 천천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꽃이 튀면 2021년, 22년처럼 순식간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승의 초반에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많은 이익을 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갈아타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신문을 보면은 오른다 그러고 어떤 신문 보면은 내린다 그러고, 유튜브는 틀면 하락론자들이 집값 내리니까 절대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갈아타기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이 최적기라 생각하는데 이 5가지 꿀팁 꼭 생각하셔서 실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전세가 상방 지지하고 뭐 하방 지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금리가 내려갔다, 이거 하나만 보면 된다. 입주 물량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럼 입주 물량 많은 송도는 왜 오르고 인천 서구 루원시티 뭐 마피 나오던 게 지금 손피 뭐 1억 부르는 이유가 뭐야? 입주 물량이 그렇게 터졌는데 설명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맞는 걸 자꾸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은 금리 논리로 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리하고 같이 모니터링 해야 될 거는 매물수예요. 매물수. 전세는 매물수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매물수하고 금매 가격 이런 거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고, 분양권 프리미엄 가격 이런 거를 보시면 좋습니다. 자,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전세 시장 동향인데,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등으로 전세를 회피하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아니, 이거는 그럴싸한데 팩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1월달 이후로 전세 거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회피를 하고 싶은데 전세 거래가 왜 늘어나는 거죠? 왜? 월세보다 전세가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니까 전세 거래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금리도 떨어지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안 한다? 요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거는 필라나 거의 매전 갭이 없는, 전세가율이 높은 그런 일부 아파트 이야기 있겠죠. 거래량을 보면 올해 초부터 4월 말까지 증가세가 보였지만 5월의 경우 전달보다 현저하게 적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뭐냐면 수요자들이 추격 매수에 나서지 않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 거래량이 앞으로 더 늘어날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3, 4, 5월에 갈아타기 좋은 시절이요. 3, 4, 5월이 지나고 이제 연말 가면은 급등하는 일은 없을 거니까 마음을 차분히 하시고 천천히 알아보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정부가 원하는 건 뭘까요? 최소한 내년 총선 전까지는 보합을 유지하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부가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시장이 있어서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는 겁니다. 급등이나 급락이 아닌 부업장에서는 정부의 힘이 더 커진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걸 잘 생각해 본다면 급등도 급락도 없을 거니까 상급지 갈아타기 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집은 한번 사면 최소 2년 이상은 보유해야 세금 문제가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2년 뒤를 바라보면 2년 뒤에는 지금보다 금리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 다음에 2년 뒤에는 공급이 지금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공급이 2년 뒤에 많아지는 지역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2년 뒤에는 공급도 별로 안 많고 금리도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2년 뒤에는 최소한 지금 집을 산다는 이야기는 2년 뒤를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이 어쩌면 여러분이 보시는 좋은 지역은 마지막 가격이 될 수도 있다. 역전세난이 가중될 거예요. 연말까지. 그 중에 대부분은 알아서 잘 해결을 하는데 결코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시장을 열심히 돌면 그때 금매가 꼭 나올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편하게 먹고 부동산에 자주 찾아가세요. 많은 부동산에 자주 찾아가세요. 꼭 사겠다는 의지를, 자기 상황을 다 브리핑을 하시고, 그게 어쩌면 몇 천에서 몇 억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누구는 오른다 그러고 누구는 내린다 그러고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상급지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급지 가격이 이제 호가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런 호가에 잡기도 이제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뭐 용기 있으신 분들은 잡으시면 돼요. 뭐 그래봐야 5천이 뭐 1억이군 뭐 이런 건데, 길게 지나고 나면은 그때 못 산 것이 더 아쉬울 뿐이지 길게 보면 그때 집을 안 갖고 있는 게 10년 뒤에 집을 안 갖고 있는 게 더 손해라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순간순간 나오는 금매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많이 돌아보시고 살 것처럼 명함을 많이, 전화번호를 많이 뿌려놓으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 이런 말씀 드립니다. 금리의 영향이 사라지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요와 공급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2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급으로 가겠죠. 수급으로 가는데 서울은 통계를 만든 이후로 가장 적다는 겁니다. 입주 물량이.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도 서울엔 집값은 공급이 적었는데 집값이 떨어졌어요. 네, 집값은 떨어졌는데요. 전세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매매가 안 오르면 전세가 오릅니다. 왜? 내가 집을 살 게 아니면 임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 거래가 늘어나면서 전세나 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안 오르면 최소한 전세 가격이라도 오를 것인데, 그 전세 가격이 오른 만큼 현금 유동성이 집주인들에게 공급이 될 거고, 그 공급된 돈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생각해 봅시다. 지역마다 수급이 다 다릅니다. 나만 넘치는 곳이 있고요, 내년에. 서울처럼 정말 사상 최저치가 되는 곳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올 하반기부터는 지역마다 사이클이 다르게 돌아갈 것이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지방은 조금 더 있어도 되지만 수급이 제일 꼬여있는 데가 어디예요? 서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 3, 4, 5월부터 계속 내 집 마련하세요. 갈아타세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길게 보시고 실고 하실 거면 갈아타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사에서 강동으로, 강동에서 헬리오로, 헬리오에서 잠실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갈아타기,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간격이 많이 줄었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게 착착착착 톱니바퀴처럼 맞춰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고 부정할 뿐인 거죠. 자, 그러면 2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도 떨어지고 입주 물량도 사상 최저로 떨어지는 지역들은 최소한 전세 가격 폭등이 올 거고요. 전세 가격 폭등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통계 작성 이후로 가장 조금 입주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년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시그널입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상급제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매매가 안 오를 거라고요? 그러면 전세가 오르겠죠.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단지들 말고 이제 B급지 단지들 있잖아요. 그런데 전세 매물이 거의 없는 동네가 되게 많습니다. 세대수 대비해서 전세 매물이 너무 적은 곳이 서울에도 요지에 되게 많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이제 주거 비용이 상승할 것이다. 역전세는 여전히 나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라시온 같은 경우에는 이 역전세가 언제 주로 있냐 하면은 여기 10월달 11월달에 역전세가 가장 크게 발생할 거라고 이미 망고쌤의 그래프에서 나오고 있죠. 이 길이가 길수록 역전세가 금액도 크고 액수도 많은 거니까 이거는 건수고 이거는 금액인데, 근데 이번을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쑥 줄어든다는 거죠. 사실 10월 11월 달이면 9월 달, 8월 달 이럴 때 이미 이내놓고 계약을 진행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쑥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큰 고비는 지나버렸다. 그래서 앞으로 역전세는 상당히 줄어들고 해결책도 있다. 그런데 아르테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전세 계약 건수가 언제 몰려있냐면 내년 봄에 몰려있죠. 지금은 요쯤이잖아요, 요즘. 그래서 아르테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전세가 내년 봄에 1, 2월 달에 심해지니까 수능 끝나고 나면 12월이나 이럴 때 역전세가 발생하는 집들이 나올 거고, 혹여나 이런 경우에 역전세 때문에 급매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매물이 늘어나고 호가가 이렇게 떨어져야지 가격이 급락이 오는 거야. 이게 옛날에 우리 10월달 그때 급락할 때 그 패턴, 이런 패턴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그렇다는 거지. 이게 역전세 많이 났을 때는 보세요. 전세 매물이 폭증했잖아요. 역전세 대란이 올 거다라고 하는데 역전세 대란 올 만큼 매물이 폭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런 거를 볼 줄 알아야지 시장이 급등한다 급락한다 이야기해도 마음이 편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매물이 쌓이고 역전세가 계속 나오지만 어디를 봐도 급락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이게 팩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러면 급등한다는 거냐? 아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상저하보다 상반기에는 마이너스고 하반기에는 보합이 될 것이다.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다. 그게 내년 봄까지 계속될 거다. 이게 저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면 매진갭이 벌어지는 데를 들어가야 된다. 결국에는 지금은 베이스 캠프를 먼저 치고 지방을 가시더라도 실거주를 하시더라도 좋은 곳을 사셔야 된다. 나만의 강남.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024년이 무주택자들한테는 기회의 시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올 1, 2월 달이 그 급매를 잡을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들께서는 본인이 관심을 가지시는 곳에 급매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를 하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다주택자들은 어차피 지금 집을 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지금 있는 것을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연끌족들은 이자 부담이 상당했잖아요. 긴 터널이 끝나가고 있으니까 이자 부담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급등도 급락도 없을 거니까 유튜브 틀 때마다 나오는 내용들에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본인의 할 일을 꾸준히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2차 하락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차 하락의 주요 근거들은 역전세나 수요 부족인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에 발생하는 역전세는 이미 1년도 전에 예상이 되는 것이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올 연말에 역전세로 인해서 2차 하락이 올 것이었다면 2023년 내내 역전세로 인한 하락이 왔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니 역전세로 인한 내년 상반기 하락은 근거가 빈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요 부족으로 인한 거래량 감소는 수요는 왜 부족한 것일까요? 집을 사고 싶은데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수요가 부족한 것이고요. 수요는 지불 능력이 개선되면 수요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1억을 빌려주는 것과 2억을 빌려주는 것, 1억을 빌렸을 때 이자가 40만 원인 것과 30만 원인 것은 수요 입장에서 많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2024년 상반기 아파트 시장은 금리 하락으로 인한 수요 증가, 서울 기준 40년 만에 입주 물량 최저, 이런 영향으로 다시 반등을 시작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을 것이며 약보합에서 강보합으로 바뀌는 시기가 바로 2024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주택이나 1주택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단지들의 급매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게 코픽스인데, 코픽스는 시장금리를 1, 2개월 늦게 반영하는데, 시장금리인 국고채 금리는 11월 초부터 하락했거든요. 빠르면 12월 말, 늦으면 1, 2월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하락하겠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 40년 내에 가장 적은 입주 물량이지 않습니까? 강력한 상방 요인이죠. 이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내년 전세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내년에는 매매 가격 또는 전세 가격이 오를 텐데 어떤 결정을 하는 게 더 현명할 것인지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이고, 계속 전세로 거주하실 분들은 내년에 전세 가격이 오를 거니까 만기가 좀 많이 남았다면 미리 계약하시는 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2024년에) 금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024년은 금리가 미국은 3번 이상 내려갈 걸로 예상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유동성이 공급이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Y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니까 A급지 다음에 B급지, C급지 순서대로 차 나가겠죠. 그래서 2024년은 기대가 큰 거죠. 2024년에는 각종 호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호재들은 호재 자체로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라는 촉매를 만나야지 호재의 크기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유동성이 한정된 지역으로 갈 건데 그게 아마 호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GTX, 개통, 플랜카드까지 못했던데 그것뿐만 아니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메가서울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어디로 유동성이 흘러갈지, 그게 2024년 시장의 키워드가 되지 않아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많이 오를 곳을 사는 게 아닙니다. 시장 수익률보다 많이 오를 곳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빠지더라도 덜 빠질 곳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오를 때는 많이 오르는 곳을 가져야 돼요. 2024년은 A급지가 아니라 B급지, C급지의 상승률 차이를 느끼는 첫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금리가 급락하거나 급등할 가능성이 있냐,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은 큰 변화가 없을 거고 개인적으로는 강보합 정도로 보니까 지금이 갈아타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 3월에 갈아타기 하라고 말씀드렸던 그 시기를 놓치셨다면 지금 한번 다시 고민되실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은 3월달부터 오른 것 같지만 1월달부터 상승거래는 실거래 기준으로 나왔어요. 그게 공교롭게도 특례보금자리로 나올 때부터였거든요. 지금은 하락론자조차도 신생아 특례론으로 집값이 상반기에는 좋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될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데칼코마니 같지 않습니까? 2023년 또 2022년 12월이 바닥이고 1월달부터 올라가가지고 여름 내내 좋았고, 2024년도 똑같이 12월이 바닥이었고 1월, 2월 분위기 좀 좋은데 똑같이 1월 말에 특례론이 나왔고, 물론 지난 특례론보다 조금 대상도였고 그렇지만 지난 1년 전보다는 대출금리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똑같이 데칼코마니 같지 않냐. 그래서 저의 전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누구처럼 최소한 늦어도 1, 2월 달에 금매 온다 했다가 올해 하반기에는 40% 이상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올해 저의 전망은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상반기에는 보합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강보합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아파트 가격이 유동성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6월에 내려가느냐 아니면 6월 이후에 내려가냐의 문제지,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확정적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여러분 유동성은 늘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지수가 유동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여기에 금리까지 내려와서 유동성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진다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감히 지금이 바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이 바닥입니다. 저는 2023년 3, 4월에도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보다는 조금 시기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2024년 지금 현재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역별 수급을 확인하셔서 공급이 부족한 곳이라면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입지가 가장 좋은 곳에 내 집 마련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수요자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에서 거래량이 4,000건 나왔다는 거는 투자자가 배제됐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 4,000건도 적은 건이 아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거래량은 보면 2021년 한참 불량 때 거래량과 비슷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 실거래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이 상승장입니까? 아니면 하락장입니까? 아니면 하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겁니까? 자, 2023년 1월부터 약하지만 바닥을 찍고 서서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실입니까? 아니면 계속 아직도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일시적이다 라는 게 진실입니까? 데이터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거래량은 또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실거래 가격도 3월보다 4월이 더 상승하고 있고 주담대도 3월보다 4월이 더 많고 매수 심리도 점점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 자, 전세 수급은 여전히 불안한데 이 불안한 추세가 어마어마한 기울기로 올라가고 있다. 이 모든 걸 봤을 때 바닥은 확실하고 4월은 3월보다 더 오를 거다. 이런 거죠. 강남을 떠난 온기가 강남 주변으로 퍼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 그러면 시장이 바닥이야? 바닥이야? 아니면 아직도 하락하고 있는 거야? 바닥 안 찍은 거야? 아니면은 급락을 위해서 잠시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드려도 부정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